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고수들의 매매 패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괜찮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섹터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의 상승이 오늘의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오늘 시장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오라클이 중요한 자리를 탈환한 이상 사실 시장이 빠져도 별 걱정은 안 되거든요. 올라가주면 고맙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야 될 거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코스피 5,100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도 한번 눌림 나올 수 있고 박스권으로 가도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5,100까지 조정을 주면 현가 대비 시장 지수 그래도 거의 한 4% 가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3% 정도.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랬을 때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이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좀 마련해 놓으면서 지금 시장 참여하시면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보통 이거 경기 침체다. 약간 이런 걱정이 생기겠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가 나오는데 지난주 민간 고용 같은 경우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고용도 나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기대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원래 같았으면 시장은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냐면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신호가 보였고 고용도 안 좋다? 야, 그러면은 더 경기 침체잖아. 그러면 금리 인하 해야지. 할 수밖에 없지, 연준 너네. 약간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려고 하다가도 근데 바뀌는 연준 의장 보니까 약간 얘 너무 좀 약간 매파적인데? 약간 이런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이마트 이런 하나갤러리아 이런 식으로 유통 관련된 기업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하고 연결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배당이라던가 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경기 방어주 성격 뛰는 종목들의 시선이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세 유입되는 것도 한몫한다.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여기서 시장 빠진다 한들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이슈를 바탕으로 기술주 이슈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저라면 웬만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양한 섹터, 다양한 이슈들, 순간 급등하는 종목들 접근하기보다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기술주 있죠. 그 지수를 대표하는 그런 섹터에 속한 종목 군들 위주로 매매 전략 잡으시면 별 어려움 없이 시장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나 반도체 같은 모멘텀이 탄탄한 섹터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알려드린 시장지수 지지선 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1% 수익을 내고 있는 초고수들 지금 실시간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순매수 10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큰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한화시스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위성 수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돌파 이후의 약세인데요. 오늘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 있다가 현재는 4%대 강세로 다시금 돌려주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전날 에이프릴바이오 파트너사 에보뮌이 파이프라인 임상에서 의미 있는 걸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오늘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위에 올라와 있는 LG전자도 6%대 강세입니다. 성수기에 해당하는 올해 1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인 에임드바이오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장 4%대 상승인데요. 올해 첫 해 영업이익이 2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신약 개발사의 빠른 수익성 검증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12위에 올라와 있는 제주은행도 오늘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단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그 추세선이 우상향이긴 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좀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추세선을 좀 그려보자면은 하단 라인 쪽에 지금 위치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될까요? 매수죠. 매수입니까? 지금은 겁을 크게 안 먹어도 되는 게 물론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막 시장 빠지는데 막 네. 혼자서 올라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 이제 사실 나스닥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하고 싶었지만 네. 이거 길게 하면 또 뒷얘기 못 하니까 네. 좀 짧게 하긴 했는데 결국 미증시가 이제 23,500포인트를 넘냐 안 넘냐가 좀 많은 변곡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나스닥 23,500포인트 넘는다? 그럼 나스닥 우상향 나올 거고 그럼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갈 거고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따라갈 거예요. 네. 근데 나스닥 23,500포인트를 돌파 못하고 밀리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술주 이슈 갖고 갱신하겠죠 뭐. 네. 그러면 그때 한미반도체가 자기 혼자 오를 수 있나? 못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종목 좋은 종목이어도 시장 빠지면 혼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한미반도체 왜 빠질까?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론이 HBM4 반도체에 대해서 초기 양산이라던가 공급에 실패할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이죠.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 밀릴 것 같아. 이러니까 마이크론에 이제 TC본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한테 납품 거 아니야? 뭐 이제 약간 요러면서 한미반도체를 때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 억가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원래 SK하이닉스에만 약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던 거를 SK하이닉스랑 좀 약간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이유로 마이크론한테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공급을 되게 다양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완전 관계가 틀어졌냐? 이거 아니거든요. 1월 달에 HBM 반도체 4용 TC본더 장비를 SK하이닉스한테 공급한다라는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이 HBM 반도체 못한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랑 예를 들어 협력 관계가 끊어진 상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 가지고 시장을 막 겁을 준다? 이거는 오히려 매수 찬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흐름들과 앞으로 시장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걸 봤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을 더 올리는 건 맞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자예요. 저는 길게 봅니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약간 비중 줄여놓고 아래에서 담으면 훨씬 더 수익이 극대화되니까요. 자,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잘 가고 있을 때 방송에서 틈틈이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아마 그때도 이때였을걸요.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지금은 상승 추세선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 없다. 얘 잡을 거면 하단 기다리세요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상단 찍고 하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현 구간 자체는 진입하기에 매력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19만 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빠져서 무너졌을 때 이 상승의 일부만 반납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의 폭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16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요 라인 정말 많으면은 61선 1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얘 어차피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래 물리고 방치하지가 아니라 지금 추세선 하단 자리니까 여기 반등 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고 밀리면 한 3% 정도 밀렸다 여기서 그럼 약간 비중 줄여놓고 아래 구간에서 복수전 다시 노린다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과거부터 한미반도체를 쭉 끌고 오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수익권이라 널널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탈했을 때 약간 일부는 익절해 놓고 남은 물량만 갖고 끌고 가다가 아래 구간 오면 그거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요즘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 종목 딱 찍어놓고 이거 왕창 사놓고 나 이제 안 볼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량 가지고는 항상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평단 관리도 잘 되고 기간 수익도 잘 쌓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괜찮고요. 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 일단 내일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17만 8천 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탈했다고 뭐 한미반도체는 끝장이야 이게 아니라 네. 눌림 보여줬다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드린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상단 자리인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목표가는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꾸준하게 짚어드리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 상승 추세선 그려드리면서요.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이 시각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알아보셔야겠죠. 순매수 10개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건설주, 2차 전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다양한 섹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한화비전도 올라와 있고요. 유니테스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죠. SK하이닉스에 공급한 HBM 검사 장비 품질 테스트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1%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4위에 있는 BH는 최근 단기 주가 급등이 가파릅니다. 오늘장 9%대 강세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까지 내줬고요. 오늘장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주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프로는 계속된 음봉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위에 올라와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8%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DLENC, 서울 강남의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 컨덴서,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죠.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강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현대건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됐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전 모멘텀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또 짚어주셨었는데요.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홀딩 관점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많이 올라간 지금 이 방송에서 남겨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진 종목 안에서만 네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저였으면은 안 사, 기다릴래 하는 종목들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남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참고하시라고 남겨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건설 관련주들 지금 왜 올라가지? 또 이런 것들 단순히 원전 때문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건 왜 안 올라가지? 또 그러게요. 이런 생각들도 하실 뻔할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원전 관련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고 뭐 팀코리아에서 원전을 수출하면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쪽이 오히려 더 이득을 많이 그쵸? 보는데 왜 현대건설, 대우건설 얘네들이 올라가는 네. 거야?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올라가요가 아니라 얘네들이 왜 더 주목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더 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건설사가 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막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막 부동산 가격을 뭐 세금을 올려서 뭐 약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건 결국에 이게 이어졌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 많이 팔라고만 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겠죠. 결국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 그랬을 때 수혜를 받는 건 건설사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고 시장 이슈도 없어요. 그럼 이럴 때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정치권 이슈들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어요. 정책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셔도 좋아요. 재미없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오라클 강하면 뭐가 간다라고 했죠? 데이터 센터 간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 뭐죠? 원전, ESS, SFC 전력 설비. 그러면 원전 쪽, 데이터 센터 쪽하고 문결되는 원전 쪽과 정책 쪽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건설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시장이 확실하게 상방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관련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랑 나오면서 묶여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정을 준다 그래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조정을 이용하는 매매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뭐 잘 밟고 있어서 사실 저의 성격상은 약간 저는 겁쟁이라서 손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웬만하면 대응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과서적인 걸로 봤을 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 되려 그 자리는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상승 추세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했지만 보통 최근 시장 트렌드가 뭐다? 상승 추세선 상단 뚫으면 그때부터 과열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얘도 상승 추세선 상단 뚫고 과열 구간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쭉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돼요. 아까 아니면 제가 말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변경되는 걸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다면 그때 파는 건데 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조금 이따 뭐 QR코드 나오면 거기 들어오시면 네.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라인선만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고점 올라갈 가능성 높은 종목이니까 이 정도 지지 라인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좀 저번에도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데이터 센터 관련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봐도 괜찮겠다라고 코멘트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게 또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 연속된 매수 종목들은요.
네, 오늘장 미래에셋증권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원전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올라와 있죠. 약보합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약보합입니다. 국내 대형 패션 4사, 작년에 호실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주가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가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주고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토모큐브 역시나 4분기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우상향 그린 이후에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고요. 6위에 올라와 있는 오스코텍, 7위의 미래에셋증권 역시나 증시 호황을 바탕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하죠. 스페이스X 모멘텀과 함께 최근 단기 급등을 해줬었는데요. 오늘은 숨고르기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대 상승, 대한조선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꿈에 맞은 30%에 가장 근접한 조선사라고 하고요. 오늘장 1%대 상승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8위에 올라와 있는 D&D 파마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약간의 숨고르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침이 있었다가 오늘 좀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5%대 강세인데 제약바이오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제가 사실 D&D 파마텍을 얘기하는 이유는 네. D&D 파마텍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중에 제약바이오 보이는 걸 꼽은 거거든요. 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가 네. 인상 이상을 성공했다라는 상한가를. 얘기가 나오면서 예. 상한가가 갔고 막 그래서 막 엄청 지금 잘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제약바이오의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금리 기억하시고 인하. 감동입니다. 우등생이죠. 훌륭합니다. 지금 사실 별 기대 안 했었는데 기대해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호재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떨 때는 반응하고 어떨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한 건 뉴스를 보고 좋은 뉴스 있으니까 가겠지가 아니라 이 뉴스에 이 종목이 반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뭐 히토류 공급량이 어쩌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상황에 따라서 종목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지금 코스피도 괜찮은 것 같고 코스닥도 이렇게 좋은데 왜 제약바이오만 안 가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 이유가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기 힘든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제약바이오라는 산업 특성상 지금 당장 돈 못 법니다. 또 못 버는 게 투성이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그 기술 개발을 이전했을 때 돈을 벌죠. 그럼 많은 투자를 하려면 금리가 좀 낮아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낮은 금리, 대출 금리가 낮거나 투자 환경이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제약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건데 네. 문제는 최근에 그 금리 분위기를 보면은 매파 연준 의장이 새롭게 들어올 것 같고 이러니까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겠다. 금리 인상 안 하면 다행이겠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니 애초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왜 움직일까? 지금 앞에 소매 판매 지표 부진하게 나왔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오늘 고용 지표도 나쁘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커질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죠? 인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하겠지?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발언을 던져주겠지?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이슈가 던져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약바이오 만약에 반등한다면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 오늘 고용 지표 별로 안 좋게 나와서 네. 경기 침체 우려 나오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인플레이션 지표 있죠. 그것까지 괜찮게 나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약바이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서 제약바이오가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아예 코스닥 지수가 위로 쫙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2차 전지든 반도체 중소형주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제약바이오도 끌고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제약바이오를 좀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거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섹터 자체가 이렇게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네. 그래서 반발 매수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접근. 그래서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낙폭의 절반 정도 선까지는 평단을 유지시켜 놔야 여러분들이 뭐 탈출각이라던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또 골라놓고 말 안 하면 좀 그러니까 D&D 파마텍도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고 있어요. 지금 얘 여전히 하락 추세거든요. 보시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세만 좀 알면 이 종목이 언제 반등이 나오고 어디서 밀릴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D&D 파마텍은 또 어디서 밀린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93,000원에서 93,500원 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으면 최소한 평단은 요 정도 선으로 맞춰놓고 네. 여기까지 왔을 때 비중 줄여놓고 남은 거 가지고 더 끌고 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고점에 물려 있는데 언젠간 가겠지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 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은 예. 계속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평단 관리 안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 관점들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이것도 뭐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D&D 파마텍 오늘 강세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하락 추세에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추세 상단까지는 좀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주간으로 봤을 때 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봐야겠죠. 매도 상위 10가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제약바이오주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우주항공주도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제약바이오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4% 이상의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에도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고요. TP 상향 리포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T팜과 유한양행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알테오젠 3% 상승, 저희 공략주였던 한미약품도 올라와 있죠. 오늘장 5%대 강세 보여주면서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3위에 올라와 있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주죠. 자체 제작한 큐브 위성 발사 성공 사례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수주도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2%대 강세 주고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 SDI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4위의 세아 베스틸지주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부진한 실적이 무색하게 최근 3달간 주가는 200%가 넘게 급등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에 따라서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인데요. 오늘장은 2%대 약세 그려지고 있고요. 8위에 올라와 있는 스피어 역시나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오늘장 최고가 도달 이후에 1%대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X 관련주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스피어는 오늘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모멘텀 죽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모멘텀이 죽지 않았다? 라기보다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했지만 스페이스X 상장한다라는 거 사실 올해 상장한다라는 거는 사실 작년부터도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쪽에서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그 공급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시장의 메인이 되는 산업 이슈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 공백기, 약간 반도체도 새로운 이슈도 없겠다, 뭐 2차 전지도 뭐 새로운 건 딱히 없고 제약바이오도 딱히 없는데 얼마나 스페이스X 따끈따끈한 이슈가 시장에 던져졌나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사실 지금 구간은 과열 구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과열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과열이니까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든 공략 방법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어정쩡한 분위기로 계속 진행된다? 그럼 마땅한 산업 이슈 계속 없죠. 그럼 그 스페이스X 상장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앞으로 스페이스X가 뭐고 이제 그 구간 단계를 볼 게 아니라 네. 차트 분석으로 투심을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보유자분들은 여차하면 손절은 내가 반드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이거 끌고 가겠다? 그럴 거면 지금 자리에서 샀으면 안 됐죠. 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눌렸을 때 낙폭이 아래로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된다.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고 그런 네. 구간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는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장대 양봉이냐 장대 음봉이냐 윗꼬리를 뺀 양봉이냐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거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 마무리했죠. 네.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3거래일 동안 윗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때의 피로도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종배 차트를 볼 때 보통 우리가 종가 베팅 차트를 고른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차트를 고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 없이 2, 3거래일 횡보한 차트. 이제 그게 매물대를 소화하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이 종배 차트는 맞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35,500원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한 31,000원?
31,000원까지도 그럼 아래로 한 10몇 프로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밀리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되적 그 자리는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량 없이 만약에 밀리는 걸 기다리시던지 네. 아니면 따라 들어가서 36,000원 기준점 잡고 보시던지 목표가 이런 것도 목표가 없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지선만 잡고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스피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잠잠할 때 스페이스 X라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어도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선택 그리고 종목들 전략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탑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LS 머티리얼 공략을 했었는데 그걸 좀 리뷰해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LS 머티리얼은 저희가 2번이나 공략을 했고 2번 다 수익을 줬던 효자 종목이에요. 지금 또 다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LS 머티리얼은 제가 16,000원 아래로부터 사갖고 14,000원까지 사세요 했고 13,800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가 일단 매도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자 외칠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LS 머티리얼즈는 어차피 더 가긴 더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들고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훨씬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금같이 방향성이 약간 애매모호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항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절반 줄이고 밀리면 다시 사고 네.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이 훨씬 더 기간 수익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신경 쓸 건 많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쭉 끌고 가시면서 다음 목표가는 한 18,000원에서 18,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다시 언제 신규 진입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15,500원 정도 기다렸다가 그 부근 오면 그때 신규로 다시 따라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인지 뭐 이런 거는 굳이 말 안 할게요. 시간도 없고. 어차피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예. 충분히 고점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15,500원 아래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번 공략하고 2번 수익 준 LS 머티리얼 다시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최근 시장이 정말 어지럽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대표님의 조언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쵸.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앞부분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원래 이런 거 홍보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주식 얘기는 잘하는데 홍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네. 근데 제 방송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얘가 뭔가 좀 다른데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더 많은 걸 배워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QR코드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